학교 현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로 토론하실 선생님이 박상윤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이시군요. 잠깐 소개하시고 발표를 해주시는데 10분 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원조합 사무총장 박상윤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서 참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는 어쩌면 저희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양승 교수님께서 시스템의 구축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직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 어쩌면 이게 양심의 호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간의 그런 믿음, 신뢰 회복,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 토론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심지어 이렇게 팔에 문신을 잔뜩한 학생이 선생님의 그런 제지에도 불구하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 본인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의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원조합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교육이 좀 무너졌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교육이 사망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육으로서 다시 사망한 그 교육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저희는 교육 본질의 회복에 앞장서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의 이런 상황을 보면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완각했고요. 또 교사들은 또한 교사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로서 자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권 강화, 교권 회복을 외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왜 교권이 하락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제가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사로서 정말로 존경받는, 지지받는, 믿음을 받는 그런 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반성의 목소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또한 나라 전체의 그런 큰 미래 또한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고 끊어진 그런 신뢰 관계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자입니다. 편향성을 심어주지 않고 올바른 지식과 삶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바른 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춰서 그런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진짜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른 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양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사가 생기부에 제대로 기록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선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어른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교사로서의 어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교실을 내팽개치고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그 사회적 혼란이 있더라도 교사라면 교단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교사라면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교사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라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 선생님들은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두 번째로는 교직 문화를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양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직급이 높아질수록 가장 바빠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 현실은요, 교장 선생님이 바쁘시면 학교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장실에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교사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조금은 내려놓고자 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서희초 사건을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건, 물론 그 스스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 선생님이 맡았던 업무가 누군가에게는 그리 큰 어려운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선생님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요즘 말로 독박 쓰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는 경력이 있고 연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사라면 어려운 일, 굳은 일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 후배 교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 교사가 되자.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경력이 많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직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벌써 10여 년이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9월에 발령받고 그 다음 연도에 3월자 이제 다시 이제 교사가 돼서 담임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저만 야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년도의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요, 저한테 4명께 와 있더라고요. 저는 속된 말로 이제 머슴이었습니다. 왜냐면 30개 학급의 유일한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ROTC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으니까 딱 봐도 까라면 까죠. 그래서 그냥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장교 생활 할 때보다 일이 적으니까 이렇게 별로 힘들지 않는 것 같다 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모두 다 4시 반이면 교실 문이 닫히는데 저만 10시까지 있다가 그 기사님이 올라오셔요. 세콤 켜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4명의 일이 와 있었고요. 근데 저는 다만 그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주는구나 이러고 저는 기분 좋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정말로 일을 잘한다 소리 듣는 그런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이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권 침해이고요. 또한 학력 저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소중한 만큼 동료, 내 옆에 있는 다른 학생, 그리고 선생님 또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의 특정한 집단을 위한 인권 조례가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학생 인권 조례죠.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민노당, 전교조, 그리고 이제 흔히 진보라고 하는 좌파 교육감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이 굉장히 쉽다는 그 하나의 그런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누더기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학생의 인권을 보장했느냐? 저는 오히려 다른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인권 조례부터 폐지하고
다시 우리가 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 개정의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미 학생인권 조례는 이런 거다라는 이미지가 10여 년이 넘게 아이들에게 머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게 뜯어 고쳐도 이미 그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없애는 것이 방법이고요.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교권, 인권 조례 이런 거 나오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 인권을 또다시 세우자, 교사 인권 조례를 또다시 만들자, 그거는 양쪽 서로 칼 들고 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특정 집단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 인권 조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학교 현장이 오히려 더 싸움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서 믿음을 받고 지지를 받고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권이 저절로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눈치를 주셔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권은 그리고 우리 교육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유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이란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조금씩 우리가 아주 작은 그런 틈을 통해서 그 뚝이 무너져 내리듯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뚝을 다시 세워야죠. 누더기를 만들 게 아니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제 원고 이제 17페이지 뒤편에 보면 18쪽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교육 본질 회복 선언, 이 내용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